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이제 그래프랑 도형에다가 수열의 극한을 응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어차피 그 89, 9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 문제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자, 90번 풀어볼게요. 90번. 90번. 자, 어차피 B좌표들만 알면 됩니다. 자, B1은 1,1. 그러니까 당연히 A1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냥 A1은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A2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X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계속 공비가 2분의 1로 정사각형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2분의 1. 그래서 A2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계속 진행하면은 BN 좌표를 뽑을 수 있죠. BN 좌표를 알면은 어차피 원점에서부터 기울기가 AN이니까 그냥 BN 좌표의 X분의 Y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AN은.
자, 이 B1 좌표부터 한번 볼게요. X는 1, Y는 1입니다. 그쵸? 자, B2 좌표는 어떻게 돼요? X는 1 플러스 2분의 1이고, Y는 2분의 1이죠. 자, B3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X 좌표가 이렇게 될 거고, Y 좌표는 그냥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참 내려가서 나오는 BN점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까지가 되겠죠. 그쵸? 2분의 1의 n제곱. 자, y좌표는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n-1이네. 얘가 B1, B2, B3. 그쵸? 얘는 n-1제곱이네요. 뭐 별 차이는 없긴 한데,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봅시다. 마무리 한 번만. 자, 답은 한 자리 자연수고요. 홀수예요, 홀수. 좀 짝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여유되는 친구들은 다른 것도 천천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꽁줄까? 괜찮아? 자, 계속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맞아, 등비수의 합을 쓸 수 있겠죠? 자, 등비수의 합은 어떻게 하더라? 등비수의 합은 등비수의 합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아니면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한개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그죠? 괜찮을까? 오케이. 한개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한개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분모 문제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2 빼기 1이니까 1, 2 곱했으니까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2를 곱했으니까 분모 문제에 잠깐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는 어떻게 돼요?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냅두고요. 자, 분자가 2n제곱과 2분의 1의 n-1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얘를 약분해주면 2 하나가 남네요. 그렇죠? 2 하나가 남죠? 자, 그래서 극한을 정리해주면 얘는 빵으로 갈 거니까 2분의 2가 될 겁니다. 답은 1이에요. 오케이. 답은 1. 자, 그리고 저기 수열의 극한을 활용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93번은 일단 지울게요. 93번은 얘는 일단 빼버려요. 93번. 자, 그리고 아까 빼자라고 했었던 거 중에 안 뺀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어디 갔더라? 11페이지에 73747호는 빼면 됩니다. 이거 아까 딴 사람들은 들었어요. 자, 요거 3개 빼면 돼요. 얘도 빼고요. 요 73747호 요 3개. 앞페이지에 있는 거, 11페이지에 있는 거 빼버려요.
73747호 해주면 됩니다. 자, 왜 빼는지에 대한 거를 91번을 설명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91번 문제는 요거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1리터의 물이 두 그릇 A, B에 나누어 담겨져 있대요. 1리터의 물이 A랑 B에 나누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얼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A 그릇과 B 그릇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몰라 그냥 A1이라고 치고 얘를 B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거는 A1 플러스 B1은 지금 1리터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A1, B1은 1리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시행을 해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A 그릇에 담긴 물의 4분의 1을 갖다가 넘긴대요. 그래서 4분의 1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A 그릇에 있는 물 중에 4분의 3은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그릇에 있는 물은 좀 늘어났겠죠. 그러면 4분의 1 넘어온 거에다가 B1까지 포함시킨 게 현재 B 그릇에 있는 물의 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B 그릇에 있는 물에 4분의 1을 또 A 그릇 쪽으로 넘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때 A 그릇에 있는 물과 B 그릇에 있는 물을 다시 한 번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B는 이 값 중에 4분의 3배만큼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배. 자, 그래서 4분의 3배의 4분의 A1 플러스 B1 남아있을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4분의 3 A1에다가 4분의 1배의 4분의 1 A1 플러스 B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거를 정리해 주니까 4분의 3 A1, 16분의 1 A1, 16분의 12에서 16분의 1도 했으니까 16분의 13 A1 플러스 4분의 1 B1이에요. 자, 이거는 정리하면 16분의 3 A1 플러스 4분의 3 B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게 1회 시행이에요. 1회 시행. 괜찮아요? 1회 시행. 자, 그때 얘가 1회를 시행한 상태니까 A2라고 칠게요. 얘가 B2예요. 그쵸? 이해되죠? 한 번 더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얘네 둘도 더하면 얼마예요? 또 1이죠? 둘 다 합치면 당연히 1이에요. 아, 맞아. AN 플러스 BN은 1이구나.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n이 한없이 많이 시행이 되는 결과 안에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n을 많이 시행한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n번 진행됐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미 n회가 진행된 상태라고 쳐봅시다. 괜찮아요? n회 진행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번을 더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n 플러스 1이라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 관계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A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몰라. n 플러스 1번째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16분의 13 AN 플러스 4분의 1 BN이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는 극한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BN 때문에 모르겠죠? 그 BN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 맞아. 1-AN이지. 왜냐면 둘 다 1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한다면 AN 플러스 1은 16분의 13 AN에다가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 AN. 그쵸? 다시 정리한다면 16분의 13, 16분의 4 빼니까 16분의 9 AN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를 계속 시행한다 그러면 어차피 물의 양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겠죠.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렴값이 나올 거예요. 자, 얘도 지금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구하여라 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도 지금 수렴한다 라는 말이겠죠. 그럼 수렴한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일반항 구해야 돼요? 이걸 지금 왜 빼자 그러냐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없다고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왜 하냐? 아직도 내신에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조금만 연습해보자. 왜? 일반항을 안 구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일반항 안 구하고 할 수 있나? 그냥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AN의 극한이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극한이 어때요? 뭐 똑같이 수렴하겠죠? 그러면 얘는 알파는 16분의 9 알파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 넘겨주면 16분의 7 알파가 4분의 1이다. 따라서 알파 값 한마디로 n이 무수히 많이 진행됐을 때 A 그릇에 있는 물의 양은 넘겨서 정리하니까 7분의 4리터. A는 7분의 4리터로 수렴할 거다 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해될까? 뼈.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약간 좀 실생활로 활용해서 들어간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 좀 될까? 안 되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 돼! 잘 돼. 알았어. 꼭 잠 잘 자고 올게. 오케이. 자,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거 한 번만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를 조금 풀자니 좀 애매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급수로 갑니다. 자, 급수 비용. 자, 급수 비용. 자, 급수 비용. 자, 2단원. 자, 1단원은 왜 이렇게 빨리 나갔다고요? 절반 이상이 전부. 야, 이렇게 프린트 상태가 안 좋냐? 잠깐만. 프린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화질이 별로 안 좋지. 그나마 여기 괜찮네. 미안, 조금 희미하지만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 나머지 넘어가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의 하위 버전. 이미 다 본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단원 급수예요. 급수. 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급수는 정의가 뭐라고요? 급수는 정의가 수열의 합의 극한.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정의는 저거는 아니에요. 그냥 무한수열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급수는 그냥 1항, 2항, 3항, 4항, 5항 그냥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막 n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더하는 거야. 그쵸? 영원히 더하는 거. 영원히 더하는 거. 영원히 끝까지 더하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쵸?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굳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다 더하는 게 그냥 급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다 더한다. 이게 급수의 정의고요. 다만 솔직히 우리가 이걸 딱 보고 1항부터 무한대까지 영원히 계속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 되겠다. 얘를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극한을 씌워보자. 괜찮아요? 다시 한번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해서 수열합을 만들고 맞아, 사실 n은 무한대야. 그냥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칠 수 있는 n항까지만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게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오! 찬바람이,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인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열의 극한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자고요.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어차피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는 거. 자, SN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SN입니다. 자, 이 SN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열의 합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급수에서는 다르게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은 급수 중 일부분만 더한 거다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왜 굳이 설명하냐면은 나중에 부분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어색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넓게 따져봐봐요. SN도 하나의 수열이죠. 얘도 수열의 극한이라고요. 괜찮아요? 수열의 극한. 자, 그래서 얘도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수렴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보통 수렴값을 S라고 합니다. 물론 발산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수렴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또 이름을 굳이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급수의 합. 아니, 급수는 그냥 다 더하는 건데 무슨 급수의 합을 또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급수의 수렴값을 굳이 급수의 합이다 라고 이름 붙인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얘는 그냥 정의일 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의였어요.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설명할 것 중에 거의 핵심이에요. 자, 핵심이에요. 자, 뭐냐면은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자, 위는 뭐 정의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게 문제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별이 100만 개.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급수값이 수렴을 하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영원히 더하는데 이거 수렴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발산하는 게 쉬워요? 영원히 더한다면은? 그렇죠? 영원히 더한다면은 수렴하는 게 쉬울까요? 발산하는 게 쉬울까요? 영원히 더한다.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수렴하는 게 쉬울까요? 발산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발산이 쉽겠지. 괜찮아요? 아니, 계속 더하잖아요. 뭘 계속 더하잖아요. 수렴보다는 발산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수렴보다 발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얘는 계속 더하니까 AN부터도 계속 더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이 만약에 1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그럼 앞에 있는 값이 아무리 유한한 개수가 값이 크다고 하더라도 1을 영원히 더하는 순간 반드시 무한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1을 영원히 더하는 순간. 자, 무한 들어갑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자, 무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0.1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값이 얼마나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요. 0.1을 앞으로 영원히 더할 거예요. 뭔가 특정한 값에다가 0.1을 무한번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그래 무한대로 가겠죠. 이래? 앞에 뭐가 나오더라도 0구이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이거 발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무한대만큼 있으니까 당연히 발산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극한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빵 아니고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일단 급수는 수렴할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쵸? 얘 자체가 빵으로 나와야 수렴값이 빵이어야 뒤가 빵빵빵빵빵빵빵빵이니까 어차피 더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할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반항의 극한은 0이 아니면 절대로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가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성립하나요?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급수는 수렴할까요?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할까요? 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한다. 장난 못합니다. 왜? 아니, 극한값이 0이지. 실제로 0으로 수렴할 뿐 0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얘는 0이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쳐도 영원히 더해 나가는 건데 이게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무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수 6할에서도 꼬라면서 봤었죠. 충분히 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돼? 오케이.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고요. 괜찮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반항이 0으로 가도 급수가 수렴할지 알 수 없는데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급수가 수렴할 리 있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반항의 극한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잠깐 좀 풀어봐야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춥지? 감이 걸렸는데.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지 보려면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먼저 보면 돼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얘는 급수가 수렴할 리가 없습니다. 자, 1, 2, 3번은 이미 수렴합이 나와 있어요. 얘 1, 2, 3번은 그냥 극한값 자체가 급수예요. 급수의 합. 자, 4, 5, 6은 일반항들이 나와 있죠. 얘네들 극한 취해보면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수열단원에서 다 봤던 거예요. 11번까지 다 됐나요? 답은 오이야. 자, 11번까지 최대한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미 얘는 수열의 합이에요. 극한만 취해주면은 급수의 합이 나오죠? 오케이. 자, 4번, 5번, 6번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는지를 먼저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하면 급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고요. 자, 7번부터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급수의 합이 수렴하는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얘는 수렴해요. 얘 발산. 얘는 발산. 왜 그러냐면 이게 S1은 1이지. S2는 빵이죠. S3는 2지. S4는 빵. 그래서 얘는 지금 S 값이 2빵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동이라서 안 되고 얘는 당장 일반형이면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형이 0으로 수렴을 안 하니까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지. 얘는 일반형이 0으로 가죠. 얘는 뭐 등비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은 0이지만 급수의 합을 또 몰라요. 그 등비설의 합을 구해놓고 거기 이제 극한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짜자자자자.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밤새는 거 아니지? 뼈.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일반은 어때요? 극한 시험에 일반은 그치? 0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저희 급수가 수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발산. 얘는 일반항은 0으로 가지. 그러면은 등비설의 합이잖아. 등비설의 합을 구해놓고 극한 씌워주면 되겠네. 얘는 2, 마이 이렇게 가잖아. S1은 2, S2는 빵, S3는 2, S4는 빵. 그러니까 급수 자체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산. 자, 이거는 다 구해주면 돼요. 아이고, 어떡해.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조금만 힘내볼게요. 좀 어렵지? 자, 이거는 천천히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어차피 극한 취하면 급수의 합이니까 2분의 괜히 이걸 크게 썼어. 1! 그죠?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가니까. 그죠? 빵으로 가니까. 자, 얘도 극한 취해놓으면은 2차 계수 1, 2차 계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얘는 일단 극한 딱 취하는 순간 무한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수는 발산하겠죠? 급수는 발산입니다. 급수가 발산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얘는 지금 일반항 빵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항 빵으로 갑니다. 급수가 수렴할 여지가 있다고요. 급수가 수렴할 여지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근데 일반항이 빵으로 간다고 급수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죠? 뭐 수시 원서를 넣었어. 1차 서류전형 합격했어. 그래도 입학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미안해.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튼, 화이팅!
자, 화이팅!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죠? 자, S는, 등비수의 대합. 자, 1-0b 분의 초항 곱하기 1-0b의 한계수 제곱.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극한을 취한다라고 쳐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지금 빵으로 가죠. 그렇죠? 빵으로 갑니다. 1-3분의 1분의 1. 그래서 3분의 2분의 1.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엽수의 합이 2분의 3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일반항이 0으로 안 가잖아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갑니다. 얘는 일반항이 2, 마이 이렇게 가잖아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다고요. 실제로 얘는 S1이 지금 2고요. S2는 빵, S3는 2, S4는 빵. 그쵸? 진동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발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교대급수라고도 부릅니다. 교대급수라고도 불러요. 교대로 항해부호가 변하는 애들의 합, 진동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 넘겨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7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일반항은 어때요? 빵으로 가죠. 일반항 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더해봐야 되겠네. 그래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 분수잖아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얘는 1부터 다 더해줘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언제까지가? n번째까지 갑시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는 수열에서도 많이 쓰이죠. 자, 이때 얘는 n까지만 썼으니까 부분합만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극한 취해줘야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지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뒤에 남는 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얘는 그냥 빵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 하나만 남아요. 답은 1이에요. 오케이? 이거 답은 1.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또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지? 자, 가분수꼴, 분자가 몫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내보내야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괜찮아요? 자, 얘는 또 몫을 빼려면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1 빼기 1이니까 1은 지워버리면 나머지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 마마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이거는 통분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위에랑 똑같아요. 어차피 부분모사가 끝난 상태예요.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빼기 3분의 1. 언제까지 가요? 또 그냥 n까지 가자고요.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래 놓고 얘는 또 부분합만 써놓은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니까 얘랑 얘 하나 남는데 n이 또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째 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들어가죠? 자, 똑같이 부분합만 구해서 극한으로 들어갈 거야. 부분합만. 자, 1부터 그대로 집어넣어 줄게요. 이건 어차피 시그마랑 연관관계가 좋은 애들 중에 하나예요. 자, 1 집어넣으면은 로그 1분의 2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3. 3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4. 언제까지 넣어요? n까지 넣어자. 자, 그럼 얘는 부분합이니까 또 극한을 써줘야 되겠고요. 자, 어차피 밑이 다 똑같으면 진수끼리 곱셈이에요. 자, 그러면 약분 들어가니까 1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로그 n 플러스 1이구나. 그렇죠? 그럼 n이 무한 들어가면 얼마예요? 무한대. 괜찮아요? 얘는 발산합니다. 일반항 어땠어요?
n 무한대로 가면은 일반항 0으로 가죠? 괜찮아요? 일반항 0으로 가는데도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집어넣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쭉 가면 n 집어넣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 그죠?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앞뒤로 지워지네요. 똑같이 요거 남고 요거 남잖아요. 아, 얘는 어떻게 되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인데 얘 어차피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빼기 1.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얘 일반항 얼마예요? 일반항 극한? 빵. 왜 빵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얘가 원래 요거잖아요. n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빵 나오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발산하는 케이스들이 벌써 두 가지나 보이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가지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도 한번 봅시다. 얘도 보면은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2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쭉 계속 더해 나가면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그쵸? 이래놓고 n이 무한대로 가네요. 그쵸?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지니까 또 얘 하나 남고 얘 하나 남는데 지금 이거 얼마로 간다고요? 빵으로 가죠. 자, 그래서 얘만 남습니다. 얘는 1로 수렴해요. 괜찮죠? 1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극한이 수렴하는데 급수가 발산하는 그 발레들 몇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잠깐만 따져볼게요. 자, 일단 발레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n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쵸? 자, 첫 번째는 증명 안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얘예요. 괜찮아요? 두 번째가 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왜 안 하냐? 사실 얘까지 넣어도 돼요. 얘까지 넣어도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좀 많이 필요해요. 두 개가. 자, 그 중에서도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an이 n분의 1인 거, an이 n분의 1인 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an이 n분의 1인 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괜찮아요? 살아야 돼. 오케이. 자, an이 n분의 1인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왜 발산하는지. 일반항 0으로 가는 거 괜찮죠? 오케이. 일반항 0으로 가는 건 보입니다. 자, 근데 급수가 수렴하는지 어떻게 수렴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발산하는지 한 번만 봅시다. 자,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몰라, 계속 간다고 칠게요. 이거 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의 합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2분의 nn 플러스 1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랑 다른 거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우리가 A와 B를 대소 비교할 때 이 둘이 직접 비교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지? 직접 비교하기 힘든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하나 껴서. A가 C보다 커. 근데 C가 B보다 커. 그럼 A, B는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A는 B보다 무조건 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쓰는 방법도 딱 그거야. 얘가 발산하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보다 작은 애가 발산하는 걸 보여줍니다. 얘보다 작은 게 확실한데 걔가 발산하는 걸 보여주면은 걔보다 큰 얘는 발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작은 거 1은 냅둘게요. 2분의 1도 냅둘게요. 자,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씁시다. 그럼 작아지죠? 괜찮아요?
자, 4분의 1은 냅둘게요. 자, 5분의 1은 8분의 1로 바꿀게요. 6분의 1도 8분의 1로 바꾸고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꿀게요. 한마디로 분모가 다 2의 거듭제곱만 놔둬보겠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2의 거듭제곱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9분의 1은 16분의 1로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얘는 냅두는데 요게 4분의 1이 2개. 2분의 1이죠? 자, 그럼 얘는 8분의 1이 4개. 2분의 1이죠? 괜찮아요? 2분의 1. 우와, 이걸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왜 안 되지? 자, 얘는 2분의 1. 와, 그럼 16분의 1도 8개 됩니다. 2분의 1이에요. 어때요? 이 값은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영원히 나옵니다. 영원히.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로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발산합니다. 아이고, 얘보다 작은 얘가 발산하네. 얘는 볼 것도 없네. 그냥 무조건 무한대네. 괜찮죠? 자, 이게 실제 증명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 얘 보자마자 급수가 발산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걸 딱 보고 이게 급수가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진입한다는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다음 중 발산하는 급수를 구하시오. 하는데 이런 거 딱 껴있으면 뭐지? 이게 아니고 그냥 체크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증명이 너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있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증명 한번 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만 할 거예요. 요 내용까지만. 급수의 성질은 나중에 합시다. 급수의 성질은. 수업이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 와우! 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하하호. 미안. 잠깐만. 급수의 성질이 뒤에 나오네. 아니, 그거 챙기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안 돼! 진짜 이거 빨리 나가야 돼요. 진짜로. 1, 2단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놔야 됩니다. 1, 2단원에서. 왜? 뒤를 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투입돼요. 진짜 빡세기 때문에.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딱 보여.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여기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자, 아무튼, 진짜, 안 돼.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저 급수의 성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야, 급수와 극한 사이 관계가 뒤에 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 급수의 성질을 간단하게 급수의 성질 진짜 이거 너무 쉬워.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리미트 성질을 짬뽕해 놓은 겁니다. 자, 극한의 성질은 뭐예요? 자,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아까 수열의 극한도 했었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죠?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은 뭐예요? 얘도 시그마도 마찬가지요.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수렴하는 경우에요. AN과 BN이 수렴할 때의 한정에서, 그래서 급수 두 개가 수렴할 때 한정에서 첫 번째 상수배인 경우에는 개수로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 성질은 어차피 리미트에서도 성립하고 시그마에서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고. 아직 안 나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BN. 자, 얘도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라고 한다면 얘도 항마다 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도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더셈 애초에 얘는 되잖아요. 그렇죠?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까지도 다 보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두 개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시그마 an 곱하기 bn은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수열의 합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지? 왜? 시그마 an, bn을 n을 1부터 3이라고 친다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될 텐데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라고 칠 때 얘는 어떻게 나와요? A1, A2, A3 곱하기 B1, B2, B3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장 이거 정리하면 항이 9개인데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같을 리가 없지. 그렇죠? 애초에 시그마가 안 되는 애들인데 그거 급수까지 본다고 해도 이게 되냐 이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미 시그마에서 안 되는 겁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나눗셈도 따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극한의 성질과 자, 그러면 급소 성질 문제 앞에 거는 조금 쉬우니까 알았어. 딱 하나만 하고 집에 갈게. 하나만 하고. 하나만. 호호호호호호호. 16번 하나만. 자, 이거 하나만 하면 그냥 바로 마무리합시다. 와, 원래 이렇게 일찍 끝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자, 16번 하나만 하면은 바로 집에 갈게요. 16번. 우와, 16번. 짜자자잔. 요요요요요요요. 오케이. 답을 구해버렸어. 잠깐만. 자, 일단은 교평수 1단원. 자, 어디까지 숙제다? 교평수는 레벨 2까지 숙제입니다. 레벨 2까지 숙제. 그쵸? 레벨 2까지 숙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1단원 자체가 문제가, 우리 쳤나? 그치? 자, 1단원 자체가 문제가 200문제예요. 200문제. 근데 레벨 2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풀어줘야 돼요. 왜? 바로 학기 시작할 때 우르르르르르 하면서 레벨 4까지 가야 됩니다. 레벨 4까지 가야 돼요. 되게 어려워져요. 진짜로. 자,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뒤로 조금 넘어가서 16번을 한번 잠깐 보자면 잠깐만.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벌써 다 끝내버렸는데? 근데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이거. 사실 오늘 소개 목적은 1단원 다 끝내는 거고, 다 끝내는 거였는데, 2단원까지 조금 설명을 해서 사실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원래 1단원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원래 1단원 끝내는 게. 근데 생각보다 다들 되게 잘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갔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2단원도 끝내고 이제 3단원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2단원이 끝나요. 수요일날. 자, 어쨌거나 지금 시그마 AN, 시그마 BN 마이너스 2 시그마 2AN 빼기 3BN 12. 그렇죠? 2AN이 수렴하니까 2배 시그마 AN 빼기 3배 시그마 BN. 자, 여기 10이지 않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니까 6 넘기면 6. AN은 3. 그쵸? 그래서 답이 3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5번을 일찍 끝내는, 4번을 일찍 끝내는 거는 내 인생 역사상 거의 일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인데, 말도 안 돼.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해서,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알았어. 4분이 일찍. 고생했어. 자, 그러면 질문 있는 사람 잠깐만 남아서 질문하고요.